네 번째로 금속 결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고 그 사이를 바로 자유 전자가 이동하는 결합입니다. 전자인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징으로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결합이 형성이 되고 금속 원자의 최외각 전자가 특정 원자에 구속되지 않고 금속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유전자로 인해서 금속은 전성과 연상을 가지게 되는데 전성은 얇게 펴지는 성질이고 연성은 길게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간 같은 데 가면 금속을 두들겨서 원하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이 성질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온은 쉽게 부스러졌는데 얘네들은 쉽게 부스러지지 않는 이유가 얘네들은 이제 약간 밀려도 전자들이 그 밀린 것들을 중화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가 돼서 얘네들은 잘 늘어나고 잘 펴지고 부스러지지 않고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끼리 금속 결합을 하면 그냥 순수한 금속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 앞에서 나왔었는데 그냥 철 해서 철 양이온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이 사이를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순수한 철 금속이 됩니다. 근데 순수한 금속들은 생각보다 별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른 종류의 금속 원소를 섞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금속 원소가 섞인 상태에서 금속 결합을 하면 바로 합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합금의 정의가 두 가지 인상의 금속 원소 또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섞어 만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금속끼리 섞는 것도 합금이지만 금속에다가 비금속을 섞는 것도 합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합금이 되는 순간 결합에 사용된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가지거나 아니면 성질이 갑자기 변하거나 아니면 뭐 완전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속은 생각보다 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합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얻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속 양이온들이 박혀 있는데 여기 사이를 자유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얘네들이 결합이 안정화되고 전성과 연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전기음성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음성도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척도입니다. 정의는 원자가 화학결합을 할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징은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원자는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랑 힘이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은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끌어당기고 안 끌어당기고를 절대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바로 플로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인데 여기가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4.0이라고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애들을 다 나열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얘네들이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두 원자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금속은 이쪽, 비금속은 이쪽이니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다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전기음성도가 큰 비금속 원소 쪽으로 전자가 아예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비금속이 더 세니까 전자가 아예 치우쳐 버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다 보니까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합을 할 때 똑같은 애들끼리 스스로 결합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질소가 자기 스스로 결합하고 뭐 산소가 자기 스스로 결합하고 플로린이 똑같은 애랑 결합을 했습니다.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당연히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노는 애들은 작거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금속 원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우쳤는지 부분적으로 치우쳤는지 차이가 존재하고, 만약에 차이가 없이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기음성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면 치우침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는 공유결합이긴 한데 극성이 없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긴 한데 뭔가 다른 애들끼리 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랑 염소 비교하면 얘는 2.1, 얘 3.0 해서 얘가 더 큽니다. 전기음성도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근데 100% 치우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극성을 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공유결합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거에서 이렇게 표시된 게 있는데 얘가 바로 델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부분적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델타가 무조건 부분적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파트를 할 때는 부분적이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플러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수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는 부분적으로 음전하고 얘는 부분적으로 양전하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기 나옵니다. 산소는 전자를 3.5만큼 끌어당기고 수소는 2.1만큼 끌어당깁니다. 얘가 더 셉니다. 그래서 얘가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기기 때문에 얘는 부분적으로 얘는 부분적으로 양전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얘네들이 전기음성 차이가 커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예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게 완전히 치우친 거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음성도 참고사항으로 기억해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비교해 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은 완전히 전자를 잃고 완전히 전자를 얻어서 얘네들이 얼기설기 엉켜있는 거고, 이렇게 엉기설기 엉켜있다 보니까 고체 상태이고 얘네들은 잘 쪼개지고 부스러진다, 하지만 비교적 단단하긴 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유결합을 보게 되면 비금속이 나도 내놓고 너도 내놓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는 나는 전자 2개 가지고 너도 전자 2개 가진 거로 카운트하자 라고 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 내놓고 너도 하나 내놓으면 나도 2개, 너도 2개라고 간주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복택규칙을 만족을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이것도 이제 분자를 형성하는데 원리가 되는 공유결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속결합 보도록 할 건데, 금속은 금속 양이온에 이제 전자가 빠져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인 전자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성과 연성을 유발해서 잘 부스러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다는 그냥 전자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전자를 방출을 해서 전자가 많은 부분이 왔다 갔다 거려서 이제 금속의 그런 유동성을 유발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5번째로 루이스 전자점식이랑 루이스 구조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과 전자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원소 기호 주변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제가 계속 점 2개는 선 하나고 얘는 결합 1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과 전자를 이제 표시한 거고, 원소 기호의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 낱개로 찍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 1, 2, 3, 4까지는 다 낱개로 찍다가 더 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5번째 전자부터는 쌍을 이루도록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5, 16, 1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8쪽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림을 그려보자면 헬륨은 이렇게 점 2개 찍고, 네온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찍고, 아르곤은 이렇게 8개 다 쌍 이루게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번째부터는 이제 쌍을 이루다 보니까 18쪽이 되는 순간 다 쌍을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점식은 공유 전자쌍을 두 원자 사이의 원소 기호에
표시하는데 사이에 표시하게 되고 비공유 전자쌍은 각 원소 기호의 주변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이제 공유 전자쌍은 사이에 표시했고 비공유 전자쌍은 주변에 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이스 구조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점식은 이렇게 다 썼다면 루이스 구조식부터는 구조식이란 이름이 들어가니까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유 전자쌍은 그냥 편리하게 선 한 번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고 비공유 전자쌍은 점으로 나타내거나 생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점을 남겨두면 되고 나는 안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생략을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